김정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의적인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력을 가지시면 저출산 문제가 하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모든 분야에서 참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저 앞으로 성장을 해서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산업화하고 정치도 빠른 시일 내에 민주화를 했는데 우리 인구의 감소도 이렇게 똑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쉽게 그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시기가 1985년입니다. 우리가 195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다자녀 자녀를 두었었는데 우리가 두 자녀를 갖게 된 시기가 바로 1985년입니다. 이거는 이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적에 엄청난 짧은 기간입니다. 30년 사이에 소위 다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다가 건단을 했는데 되게 보라파 이쪽을 걸고 보시면 한 80년 내지 100년 걸리던 기간을 우리는 30년 내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역시 산하 제한을 철저히 잘했다고 하는 이런 칭송도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인구 절벽을 갖다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1989년도에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사회부의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당시 우리 의정국장이 산하 제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서 참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냐고 물었더니 출산율이 1.9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서부터 산하 제한을 철폐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소위 출산율을 저하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하 제한을 철폐하라고 했더니 제가 아주 문제를 맞았어요. 인구가 많아서 걱정인데 보건사회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산하 제한을 철폐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문매를 맞았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해더라도 우리 경제학계나 모든 데서 이 인구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 겁니다. 특히 복지부 보건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우리 복지의 모든 제도가 인구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1988년 1월 1일서부터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갖다 실시를 했고 역시 그 무렵에 우리 저희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전 국민 100%를 갖다가 포함하는 이런 제도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를 나갈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도 제가 보건사회부를 갖다가 한 10개월 정도 맡고 있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95년도까지 산하 제한을 너무너무 철저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출산율이 한 1.5%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 1.5%의 출산율을 가지고도 그 출산율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앞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 인식을 전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0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출산율이 1.2, 1.25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때야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감각을 갖게 되고 2004년도부터 돼가지고서 출산율 장려라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데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참 많은 돈을 투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거는 출산율 장려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지금 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양극화라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 중산층이 점점 먼저 공개되는 과정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체가 다 출산율과 연관시켜서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복지부 혼자 앉아서 출산율 장려를 한다고 해서 전체 효과를 갖다 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몇 조 이상을 지불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출산율 장려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또 이 여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맞추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별로 밝게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와서도 지금 이 출산율 장려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 여성들이 이 애를 가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성이 최근에 와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갖다가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고서는 출산장려를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육, 특히 뭐 어린이들 출산해가지고 어린이를 갖다가 관리해 줄 만한 이런 시설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걸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남에게 선심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효율이 없습니다. 결국은 교육 이것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출산율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출산율 장려 정책이라는 성공을 못합니다. 과거에 볼란트라는 나라가 이 가장 출산율이 나빴을 때 그 나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가까이 출산율 장려 정책을 하니까 오늘날 선진국에서 불란트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현재 이 경제 능력 속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거냐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출산율을 갖다 높이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 특히 요새 내수 부족으로 허덕허덕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정책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입장을 갖다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출산율 장려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복지부 장관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복지부 단독으로 이 문제는 절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와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 자체가 인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철저히 갖도록 힘을 갖다 많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우리 양승조 국제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서 해나가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와 관련된 상의가 아마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시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저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올 것 같으면은 그럴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시도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저출산 문제라는 건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많이 토론을 해보시고 어쩌면은 무엇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인가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을 해주시면서 이 문제를 좀 많이 그동안에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을 좀 높여서 지금 1.25 이 정도 되는 수준을 갖다가 참 1.5라도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